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법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찬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후보법회 때마다 같이 하는 구호가 있죠. 그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팔종도의 세 번째 덕목, 정어, 바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종도의 첫 번째는 정견, 바른 견해.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셨죠?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로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다. 사성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12연계를 바로 아는 것도 괜찮고요. 삼법인, 사법인을 바로 아는 것 다 좋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데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종도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사유. 정사유였죠.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바른 생각은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의도, 두 번째로는 바른 판단.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른 의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도의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마음? 자비심이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든 간에 그것의 바탕에 자비심이 들어있으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할 때도 자비심이 들어있으면 그 비판이 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비심이 바탕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비판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의도도 마찬가지고 판단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자비심이 내재되어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갖든 어떤 판단을 갖든 그게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늘 변수는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옳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것을 하라고 했지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 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바른 생각이 말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말도 바르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 팔종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이상하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덕, 국민윤리 이런 과목은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덕, 국민윤리 50점 이하로 맞으신 분 계세요? 50점 이하로 맞으신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예 글을 못 읽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도덕이나 국문윤리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에는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마음을 써야 된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마음이 말로 잘 표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고 했어요. 천냥빛을 갚을 정도면 말 한마디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말 한마디면은 진짜 우리가 아주 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냥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말이 중요했는데 오늘날에는 말이 더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주먹이 먼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말로 하기 전에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다스려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먹으로 다스리려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주먹으로 다스렸다가는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거의 말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이란 게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예 다른 나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저 프랑스어를 써요. 상대방은 프랑스어를 쓰고 나는 한국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화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더 중요해졌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들을 보면요. 말에 관한 책, 대화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의 원도라는 책도 있고, 이 설득의 기술, 대화의 기술, 말, 마음, 뭐 이런 다양한 책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책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공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갱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기술,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대화의 기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알아주기 대화. 알아주기 대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을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최상의 행복경. 제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이제 가장 자주 읽고 또 좋아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최상의 행복경 속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지침이 아주 곡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언어 생활, 말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찾으셨죠? 첫 번째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식이 고매하며 기술 능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실천하며
유익한 언어 생활하고 있으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여라. 유익한 언어 생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최상의 행복이래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익한 언어 생활, 유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익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익이 된다. 글자 그대로 풀면 있을 유자에다가 이익 익자니까 더할 익자니까 이익이 된다네요. 글자 그대로 하면 이익이 된다는데, 예. 우리 보살님, 유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실 말씀 있지 않으셨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착하도다, 착하도다. 선제라. 들어보셨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착하도다, 착하도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니, 착하다는 말하고 이익이 된다는 말하고 어떻게 같아요?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 착하다고 할 때는요, 착하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법을 잘 지킨다, 규율을 잘 지킨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수행에 이익이 되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에 득이 되는 것을 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먹는 거, 그게 너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하다고 할 때도 착하다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된다.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들이 불자들이 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열반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열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해탈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착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욕설을 많이 하고 화를 잘 내고 이게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그러면은 착한 것이 아니네요. 그럼 말을 부드럽게 하고 미소를 짓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그게 행복하게 사는데 열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이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언어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언어 생활은 예를 들어서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떤 한편으로 이익이 되기도 해요. 세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유익한 언어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기 잘 치는 사람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니 평생을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다음 생에는 쫄딱 망할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만. 과거에 지어놓은 행복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 생에는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저금 통장에 예금이 영원히 갑니까? 결국에는 없어지잖아요. 계속 쓰기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빠르게 쓰는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면 더 빨리 없어지잖아요. 근데 복을 많이 지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평생 가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고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은 착한 생활하고 같아요. 그 유익하다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주기 대화, 저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입으로 남의 말을 입으로 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는 약간 다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이미 제가 원고를 해명부사님한테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좀 우리 법원님들이 탁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입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경문을 한번 보실까요? 부처님의 경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단 이가야의 절반경, 우리 법회보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이 부분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끼야의 나가라까라는 사끼야족의 마을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다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은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한 법과 사귀는 것, 훌륭한 친구와 사귀는 것, 훌륭한 도방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난다여 훌륭하구나. 아난다여 훌륭하구나. 너는 훌륭한 법과 사귀는 것, 훌륭한 친구와 사귀는 것, 훌륭한 도방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훌륭한 법과 사귀는 것, 훌륭한 친구와 사귀는 것, 훌륭한 도방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한다. 이 경문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훌륭한은 여기서도 착한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법과 사귀는 것, 착한 친구와 사귀는 것, 착한 도방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착하다, 훌륭하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도방과 사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난다여 훌륭하구나. 아난다여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걸 다 지키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는 훌륭한 법과 사귀는 것, 훌륭한 친구와 사귀는 것, 훌륭한 도반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훌륭한 법과 사귀는 것, 훌륭한 친구와 사귀는 것, 훌륭한 도반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한다.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대화의 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주는 것. 이게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걸 너는 이렇게 반문을 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거 법륜스님이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법륜스님이 증문즉설에서 듣고 나서 당신의 질문이 이러이러한 것이었죠? 하고 물어보죠.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한번 되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내가 왜곡되게 듣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왜곡되게 듣고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해요. 상대방이 물어본 것을 대답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동문서답 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하고는 얘기해봤자 답도 못 얻고 시간만 낭비한다. 혹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대화를 할 때 뭐 이렇게 부처님처럼 똑같이 되뇌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너의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었냐? 라고 한번 물어본 다음에 얘기를 진행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보잖아요. 아이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나한테 상담을 하자고 해요. 너무 많이 오면 또 사실은 바쁜데 귀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대화를 늘 하는 사람들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잘 보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런 대화법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으로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가슴으로 들어주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슴으로 들어주자. 이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가슴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의 정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잖아요. 상가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 보고 슬픔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슬픔을 같이 하고 손도 꼭 잡아주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날 때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를 딱 나름대로는 괜찮겠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 옮겨달라 하면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옮겨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자기 구역. 예를 들어서 뭐 공적인 약간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구역이 있어요. 뭐 알 수 없이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많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북한산에 가다 보면 중흥사에 주차장이 쭉 있어요. 주차장이 있으면 중흥사 것도 있고 용역사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흥사는 항상 이제 주차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용역사에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용역사 주지스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차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중흥사가 한 30분 걸어서 오겠잖아요. 그걸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딱 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이럴 때도 그 사람 부탁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부탁하는 사람들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주차장에 이미 있어요. 그럼 다른 데 비어있는가 봤더니 다른 데도 없어. 그럼 자기가 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난감하잖아요. 그렇게 난감한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런 것은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공감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슴으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슴으로 듣자. 상대방의 감정을 듣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상대방의 정서나 감정을 듣자. 감정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뭐 나도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내가 마음이 누그러져요.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도 부드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에이 괜찮습니다. 제가 좀 다른 데 한번 찾아보지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막 화를 내버리면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가슴으로 들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들어주자. 마음으로 들어주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른 모르는데 상대방은 엄청 힘들었을 수 있어요. 엄청 힘들 수 있어요. 네, 어떤 곳에 뭐 이제 공공기관 같은데 전화를 한번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전화하기 힘들잖아요. 전화하기 아주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의를 하죠. 아, 이렇게 전화가 안 됩니까? 라고 하든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 전화가 지속하게도 안 됩니다. 너무 어렵게 전화가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어떻게 받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많은 경우 이유를 댑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이어서요. 아, 월요일 날 전화하시면 이렇게 전화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은근히 많아요. 그런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아주 잘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아,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발전했다고 느낀 게 90년대까지는 회사, 신문사 이런 데 전화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그런 경우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라고 얘기한 경우가 없어요. 다 이유를 대요. 아, 오늘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유를 대요. 월요일 날 하시면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면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아, 많이 힘드셨죠? 많이 답답하셨죠? 얼마나 힘드세요? 뭐 자동차 사고 나서 한번 접수를 해보셔요. 요즘에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많이, 아이고, 걱정이 크시겠네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가 안 나신 분들은 자세히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 사고 나보신 분들은 보험회사에 요즘에 전화하면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아유, 걱정하셨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접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아,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도 금방 항의하는 마음이었다가 금방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서 마씨가 아주 점잖게 나갑니다. 그러면 일이 슬슬 풀리게 돼요. 의외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 국제명상 페스티벌이라는 게 동국대학교 주최로 열렸어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서울 국제명상 페스티벌 치면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치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김윤나 이분이 말마음 연구소,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해서 말마음이에요. 말마음 연구소 소장이신데요. 이분이 대화 명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대화의 기술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이분은 첫 번째로는 이 알아차림이었어요. 알아차림하고 이것하고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 입으로 들어주자 할 때는 상대방이 말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뇌어주는 것이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되뇌어주려면은 내가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반복해 주려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화는 알아차림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잘 알아차리고 그것만 알아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또 나의 몸이 막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호흡이 빨라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공감. 상대방의 아까 감정에 공감한다 그랬죠? 감정에 공감한다. 상대방의 의도에 공감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공감.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아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알아차림,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말마음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로 임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팀원 중에 한 분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예요.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일을 굉장히 잘해요. 정리도 잘하고 똑소리 나요. 우리 머릿속에 똑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순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뭐든지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냉랭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하고 똑바로 하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윤나 소장이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에게 한번 주의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도 남에게 싫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어쨌든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팀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름대로 무의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일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만 앞세우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좀 너무 고압적인 자세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바로 탁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팀장님,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이나 하세요. 그랬답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오면서 주위가 캄캄해지더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뭔가 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나름 명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알아차리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 보니까 자기 몸의 상태를 알아차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혈압도 팍 올라가 있고 막 맥박이 엄청 막 빠르게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와서 마음을 진정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과가 끝날 때쯤 다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질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말한 것 같다. 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과를 한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팀원의 입장에서는
팀장이 그런 말을 할 때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분 나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즉각적으로 대응할 이 카운터 펀치라고 하잖아요. 본토 사람들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날아왔을 뿐이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말하지 못한 나의 책임도 있으니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 기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내가 적절하지 못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게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팀장님, 제가 죄송했어요. 그러더래요. 사실은 자기도 죄송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껴주니까 두 사람이 그 공감에 의해서 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도 알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니까 역시 서로 공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는 첫 번째로는 알아차림이고 두 번째로는 공감이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실 분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저처럼 입으로 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가슴으로 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대화에 있어서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대화를 잘하시면 일이 잘 된다. 무엇보다도 내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편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대부분 보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은 나름대로 기준으로 따진다면 성공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행복해지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 대화의 기술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꿀팁 한 가지라고 했네요. 꿀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로는 기분 나빴을 때요. SNS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험하셨죠? SNS로 내 불만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안 풀립니다. SNS로는 이게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감정을 공감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공감이 쉽지 않아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항의하는 쪽에서는 잘 안 돼요. 서로 좋은 것은 괜찮아요. 축하한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사랑한다.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뭔가를 항의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럴 때는 SNS로 잘 안 됩니다. 왜? 감정 공감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거 마음으로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잘 안 돼요. 가슴으로 들어주는 게 잘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에게 항의하거나 그럴 때는 SNS로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아요. 직접 만나면 내 마음이 그대로 내 목소리와 내 태도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SNS는 굉장히 단호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만 깨달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으셨네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본래는 제가 만미에는 선시 한 편씩을 전해드리는데요. 선시는 이런 말 대화에 관한 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선생들은 진짜 대화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시에서는 못 찾고요. 제가 저의 다짐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른쪽 밑에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대화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대화하면 기운이 트이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면 기운이 막힙니다. 상대를 위한 대화가 곧 나 자신을 위한 대화임을 깊이 깨닫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늘 하는 구호 있죠? 그걸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밀.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